이번 시간에는 그 사이버 학습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우선 그 미래 사회와 교육, 다시 말해서 미래 사회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 정보화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 이후 교육 정보화가 급격하게 발달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주요 정책들 중심으로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이버 학습의 발전 방향, 다시 말해서 미래 사회의 모습과 교육 정보화의 현황에 따라 앞으로 향후에 사이버 학습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에 따른 그 앞에서 살펴본 것에 대한 핵심 요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와 교육입니다. 인터넷 환경 변화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크게 PC 시대를 거쳐서 웹 1.0, 웹 2.0, 웹 3.0, 웹 4.0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우선 PC 시대에는 주로 파일 시스템과 데스크탑, 개인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외부의 어떤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채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PC 시대가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웹 1.0 시대에는 PC 통신과 천리안, 우리나라 대표적인 천리안이나 나우누리 이러한 서비스들이 있었고, PC 통신 동안 파일 서버를 이용해서 파일을 공유하거나 전자 게시판, 이메일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용이 됐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기에 들어서면서 웹 2.0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주로 도입된 기능들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싸이월드, 위키피디아, 구글, 아마존, 블로그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 상호작용 여기에 좀 초점을 두었고요. 웹 입장형의 가장 그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개방 그리고 공유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서 소셜 네트워크들이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바로 시대를 웹 2.0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10여 년 동안에는 웹 3.0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주요 기능은 지능형 검색, 다시 말해서 시멘틱 웹이나 온톨로지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지능형 검색을 지원하는 이러한 기능들로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른쪽 자료에 보면 인터넷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 크게 두 가지 개념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는 소셜 커넥티브 기능들이 소셜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관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식이 어떻게 많이 확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2.0으로서 소셜 웹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는 정도의 로 지금 발달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그러한 지식들을 잘 구조화시켜서 쉽게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이런 시멘틱 앱이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인터넷 환경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롱테일 법칙이 되는데요. 이와 상반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파레토 개념이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은 기존의 그 오프라인 시장과 동일할 텐데요.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상위 약 20%의 고객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비록 그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절대 다수들이 조금씩 이용한 약 80%의 소규모 이런 그 판매 그 구매자들이 그 규모가 작긴 하지만 다양하게 오랫동안 이어져서 그것들이 결국 전체의 수익을 이룬다는 그러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오프라인 어떤 가게를 두고 판매하는 형태에서는 별도의 그 컨텐츠들을 쌓아놓거나 예를 들면 도서관이 그렇겠죠. 그 책을 판매하는 서점들이 그럴 텐데, 그 서점에서 책이 꽂히는 순간 그에 따른 유지비가 관리비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판매하게 되면 그런 책을 고객의 앞에 내세우기보다는 어떤 창고에 쌓아놓고 있다가 요구가 발생할 때마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지비가 가게 운영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나 일반 사용자들이 국소수가 찾긴 하지만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요구할 때마다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자료들이 결국 긴 꼬리를 만들게 되고, 이 긴 꼬리의 수익이 절대다수 주요 고객층 20%의 수익보다 훨씬 많게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뭐 미디어의 발전 사항을 뭐 인쇄술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소셜 미디어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는 페이스북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뭐 소셜 미디어라면 카카오 스토리, 그 전에 싸이월드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확장으로 인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인터랙션, 주로 그 사용자들 간의 인터랙션을 핵심으로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서로 융합한 이러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첫 번째로 어떤 단순히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정보, 지식, 지혜, 이런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선 그 자료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기타 자료를 통해서 수집된 하나의 데이터일 뿐이고요. 이거는 이런 것들이 어떤 사용자에 의해서 생산자에 의해서 제조합됨으로써 제조합된 하나의 조직 체계로서 만들어진 하나의 정보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정보들이 실제 사용자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정보가 아닐 수도 있겠죠. 이러한 정보들이 하나의 자기 경험과 플러스가 되면 하나의 지식으로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융합되고 하나의 이야기로서 풀어지거나 통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지식들이 결국 하나의 이해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의 그 삶의 지혜로 이게 정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의 지식이 쭉 되고 하나의 목표를 뭐 지혜의 순간에 어떤 지식이 이루어졌다 해서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이러한 그 중간 과정의 지식이나 정보, 또 이런 지혜적인 요소들이 어떤 지식에 대해서는 하나의 데이터로만 존재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들이 지식으로 발전되고 나중에는 하나의 그 삶의 어떤 지혜로 발전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와 같이 하나의 지식들이 생성되고 소멸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들은 짧아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생성되면서 과거의 지식들은 때로는 옳지 않은 것으로 변하게 되거나, 또 개인에 따라서는 그 정보나 지식이 가치가 없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래 사회는 이러한 지식의 변화가 수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100%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80%의 어떤 정확도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특정 개인의 지식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그 지식들이 서로 미완성인 정확도가 아주 정확하지 않은 자료들 할지라도 여러 자료들을 검색함으로써 나름대로의 그 100%의 나름대로의 지식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사회이고 앞으로의 사회가 그렇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그리고 지식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학교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우선은 첫 번째 자료는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교도소 자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료는 어딜까요? 어느 이제 초등학교의 복도 모습인데, 이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사실 구조나 하나의 쭉 기다란 복도형이 있고요. 단지 차이점은 반
명패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 시설을 개발을 할 때, 건설을 할 때 애초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본 것 같이 과거의 우리의 학교의 모습은 하나의 그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교무실이겠죠. 교무실에서 각 학생들을 일제적으로 어떤 감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공간들이 이런 식으로 주변 그 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면서 조금 더 좀 따뜻한 분위기의 복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자 형태를 가지고 있죠. 최근에 그 세종시에 만든 참샘초등학교의 모습인데요. 마지막에 이 네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복도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 만남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우리 그 복도들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학생들끼리 상호간에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교실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맨 앞에 선생님 계시고 학생이 문제를 풀고, 나머지 학생들은 허리를 곧바로 세운 채로 이 학생이 푸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를 보면 선생님은 혼자 설명하고 있고 한두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잠자고 있죠. 세 번째 모습은 이런 그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개관수시하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교실 환경을 보면 교실에 이렇게 오래된 난로나 책상, 계도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전자칠판으로 진행되고, 지금 이 모습도 마찬가지죠. 전자칠판 또는 프로젝트 TV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공간에서 이제 학생들끼리 상호 이렇게 그 그룹이라든가 모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형태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변화의 모습을,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수업 방식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사의 어떤 일방적인 지식 전달 형태의 이런 모습들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어떤 학습 활동을 영위하고 서로 토론해서 의견을 나누고 하는 이런 형태의 그 활동 중심의 수업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교육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변화에 맞춰 지금 최근의 사회를 스마트 사회라고 하는데요. 과거 정보 사회와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이 개념은 절대적인 어떤 개념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보사에서는 그 사용자가 요구할 때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리고 그것이 비시간으로 이루어지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푸시 기능이라고 하죠. 사용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기능들을 일정한 세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 접근하는 사례를 보면 잘 아시겠죠. 그리고 과거의 정보사에는 어떤 표준화된 서비스에 좀 초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지능형, 감성형 서비스에 좀 초점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정보사에서는 통합 포탈형,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떤 동일한 형태의 어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우리 스마트 사회에서는 개인에 맞는 그 사람만을 위한 그런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과 사회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책과 사람의 중심에서 인터넷 검색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전달보다는 효과적인 전달에 좀 더 초점이 되고, 지식보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또 획일화된 교육과정보다는 맞춤형 교육과정 목적에 핵심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최근에 이제 그 학습자들에게 21세기 학습자의 역량이라는 부분이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특정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러한 정보들이 개방되고 재조합돼서 하나의 정보가 새롭게 양산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공유, 협력 체계가 강화되고 있고 어떤 일방적인 어떤 지식 전달, 정보 전달보다는 쌍방향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래서 컨슈머라고 하죠. 지식에 대한 내지는 정보에 대한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있고 또 소비자가 곧 생산자가 되는 이러한 형태로 현재 스마트 사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세기 학습자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앞부분은, 이 윗부분은 학습자 역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아랫부분은 교수자 역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학습자 역량을 보면 기초 능력으로 창의적 능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협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 리터러시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인성 그리고 경력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수자 역량에서도 테크놀로지 리터러시가 기본 소양으로 갖춰야 될 요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교수 학습자에게 하나의 그 IT 능력은 중요한 학습자 또는 교수자 역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교사들, 초등교사들에게도 이러한 그 IT 능력은 하나의 IT 능력을 통한 의사소통 또는 협력들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우고 창의적 능력을 키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역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습자 교육 환경의 변화, 인터넷 환경의 변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 이러닝에 대한 사이버 학습이 하나의 이러닝이죠. 이러닝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선은 생태계를 크게 생산자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그리고 촉진자 4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교수자조차도 하나의 이러닝의 1차 소비자가 될 수 있고, 이런 교수자에 의해서 새로운 소비자인 2차 소비자인 학습자가 교수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수자 입장에서 교원 연수에 하게 되면 그 강사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잘 듣고 내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학교에 가서 다시 그 강의에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교사들에게 연수를 하게 되죠. 그러한 전달 연수 체계를 보시면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수시로 연수를 하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배움을 갖다가 바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이함으로써 하나의 그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고, 이러한 생태계에서의 학교의 역할들 내지는 촉진자로서의 어떤 교육부나 정부기관들의 역할들이 중요하게 좌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닝 생태계의 핵심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엄연히 존재를 하긴 하지만, 이러한 생산자 소비자가 어떤 정적인 단계에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다시 생산자가 되기도 하는 하나의 지식의 전달과 소비의 형태가 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2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정보화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